즐거운 인 바이블. 오빠. 왜? 나 너무 놀랬잖아. 왜 놀래? 이쪽에도 문이 있어요? 문이 있지. 아, 정말 있는 거야? 천국의 문이라고. 두드리면 열리는 문. 기도로 이렇게 열리는 문. 죽었어요 그러면? 아니, 지금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이 인바이브를 함께 하는 거예요? Unbelievable in Bible. 오빠 근데 다름이 아니고 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늘 갑자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왜 그래? 아니 녹화 오기 전에요. 제가 제 차 안에서 성경책 좀 보고 있었거든요. 착한 일하고 있어. 그렇지, 착한 일하고 있었는데 고등학생 몇몇이 제 차 앞에서 자꾸 장난치더라고요. 어떻게 장난을 쳤는데? 가방을 들고 막 돌리는 거예요. 뭘 돌려?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 그렇지. 혹시나 차가 상처 날까봐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쿵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어가지고 너네 지금 뭐하니? 그랬더니 아줌마 안 긁혔거든요 이렇게. 아니 어딜 보고 너한테 아줌마라고 그래? 그러니까. 얘들이 그게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한테 그냥 어디 봐서 아줌마. 그러니까 이렇게 귀엽고 아름답고 섹시하고 큐티하고 정말 그럼 정말 아름다운 미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기도를 열심히 쭉 해서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서 진짜 아줌마가 되면 되지. 뭐요? 오빠! 아멘. 네. 빨리! 그렇지. 합격이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그나저나 오늘 더 좋은 소식이 있잖아. 뭐요? 그런 청소년들의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오늘 어떤 목사님이 출연을 하신대잖아. 얘기 못 들었어? 들었어. 그렇지. 카리스마가 넘치고. 그렇지, 정말. 이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렇지. 목사님! 그렇지.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볼까? 하나, 둘, 셋!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세마 교육에 대해서 나눌 설동주 목사입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계시나요? 예, 저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목사님, 저는 아줌마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자녀들 키우면서 좀 걱정되는 것이 없나요? 예, 많죠. 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또는 그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있는 건지 또 신앙생활은 똑바로 하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있죠, 목사님. 예.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걱정하지 않는 부모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녀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아이들이 빗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키면 그 아이들은 똑바로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첫 시간으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어느 때 어디까지 왔는가, 청소년들 문제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세계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는 영국을 거쳐서, 그러니까 유럽 지역을 거치시죠. 그리고 미국을 거쳐서 한국과 그리고 중국과 인도로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이 복음이 떨어지면은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그 기간이 한 200년 내지 300년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쇠퇴하고 그 바톤을 다른 나라로 이렇게 넘겨주고 이 기독교가 쇠퇴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30년밖에 되지 않지만 현재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음을 많이 전하는,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한국교회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맡겨놓으면 우리는 자녀들의 교육을 그대로 잘 받을 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교육만 맡겨놓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잘 자란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0년만 되면 이후가 되면은 한국은 대단히 심각하게 될 것인데 10년 안에 이건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에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다. 그 정도까지 미래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교단이 있습니다만은 각 교단에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를 물을 때에 모두가 다 한결같이 다음 세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히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청소년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이 되어져 가고 있느냐 하면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1위라고 하는 것 알고 있죠. 지금 하루에 약 어른들까지 합하면 하루에 44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한 해 동안에 13,836명이 지난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서는 자살률이 가장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가출 역시도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가는데 그 아이들을 뛰쳐나온 아이들을 데려다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너희들이 집을 뛰쳐나왔냐, 무엇 때문에 집을 뛰쳐나왔는가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대답은 부모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부모 때문에 뛰쳐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51.3%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지만은 지금은 애들을 한둘이 낳았는데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더니 40% 정도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것은 뭐 가감하게 동성애는 안 된다. 이건 동성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성애는 이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더 많이 반대를 하지만은 이게 청소년들은 서로 좋아하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뭐가 문제냐. 그래서 40% 정도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놨지만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부모들이 안 보니까. 학교 폭력은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이 현재의 나이가 점점 더 저연령화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 학생의 53.6%가 초등학교 때 이 폭력을 당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들이 이제 크고 애들이 좀 사나워지니까 매맞는 교사들이 5년 사이에 21배가 21배가 증가된 겁니다. 아이들도 문제지만은 특별히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은 뭔가 하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폭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가 학교를 쫓아가가지고 뭐 교무실을 엎어놓는다든지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지금 우리의 사회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깡패 조직 이렇게 하면은 어른들이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학교 안에서도 피라미드 조직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틀이라는 것이 있어서 돈 서틀, 그리고 빵 서틀. 어떻게 알았어요? 예? 당해봤어요? 제가 했나? 숙제 서틀, 안마 서틀. 그래서 학교 가면은 돈 안 가져오면은 폭력을 가하고 안마 안 해주면 숙제 안 해오면은 폭력을 가하는 그런 것이 옛날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더 심각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스마트폰의 새로운 풍토. 여기에 대해서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왕따를 시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뭐 그런 말은 좀 없었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 컴퓨터와 이게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에 대한 부분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게 되면은 사람 머리가 앞에는 전두엽이고 옆에는 측두엽이고 뒤에는 후두엽이고 우리가 두정엽이라 하는데 이 전두엽은 사고와 판단을 하는 부분이 이게 전두엽인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전두엽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육이 참 잘못됐으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그러겠죠. 부모들도 아이들이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이 울거나 막 보채고 하면은 엄마들이 스마트폰을 그냥 주가 게임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아이들의 뇌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뇌가 변형이 되고 또 여기에 아주 심각한 것은 이 게임에 중독이 되게 되면 이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의 뇌의 부분이 상처가 나는데 똑같이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은 그곳이 상처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정말 너무 심각한 것은 게임 중독에 걸린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청소년 가운데 56만 명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의 실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좀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좀 제도적으로 좀 막아야 되는데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대단히 심각한데요. 서울시가 인권 조례를 발표했는데 전문 중에 핵심 내용을 보면은 종교, 임신, 가족사항, 성적 지표 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임신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른교육교수연합회 47개 단체에서 반대 이후에 성명을 내놨는데 그 성명의 하나가 초중고생의 동성애 허용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다. 어떻게 동성애를 초등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마련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초중고생 임신, 출산 허용과 성생활의 자유 보장 이것도 어떻게 학생들이 지금 공부할 때고 이제 커나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반대한다. 또 종교 탄압이라든지 초중고생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합법화를 해놨는데 이것까지도 이건 안 된다.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전념을 해야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정치에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정치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학생으로서의 신분에 어긋난다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둔 건 아닙니다. 청소년 문제를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정말로 나라에 장래가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좀 바르게 교육해 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어요. 그게 이제 2005년도에 학교 폭력 신고 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쿨 폴리스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학교 옆에 경찰서, 파출소를 세워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스쿨 폴리스 제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까지 들어와 해서 아이들을 좀 잘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도입을 했습니다. 또 자기의 고민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교사도 2005년도에 배치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CCTV를 이 학교의 곳곳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또 아이들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스쿨 폴리스 제도를 또 도입을 해보고 전문 상담 교사를 투입을 해봤지만은 그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붕괴되는 한국 가정 그리고 붕괴되는 학교 실태 또한 우리 청소년 문제는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문제지만은 앞으로의 나라의 장래가 대단히 걱정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청소년 문제를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함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심각한 가정의 문제지만 나라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교회는 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교사들의 전문성입니다. 사실은 학업 성적에 관한 고민을 주로 누구와 상담하는가라고 하는 설문을 조사해 봤더니 교육자한테 2.5%, 학교 교사, 교회 학교 교사한테는 2.2%만 상담을 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교육자나 역량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 교육의 어떤 부재를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교재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교재가 30년 전의 교재나 지금 교재나 그게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그 교재가 일관성 있게 지금 교재가 만들어지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어느 교단에서는 그냥 교재를 목사님들에게 쓰도록 이렇게 해서 교재 집필위원이 뭐 100명이 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일관성 있는 교육이 되는가라고 하는 교재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주일학교가 잘 모이지를 않고 심각하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저희 교단도 역시 작년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교회 학교가 68%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 100교회 교회가 있다면 70개 교회는 교회 학교를 운영을 안 해요. 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교회로 좀 데려오기 위해서 방법을 쓰는데 보상 위주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희들 우리 교회 오면 피자 사줄게. 너희들 우리 교회 뭐 해줄게. 그래가지고 지금도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는 30%의 교회도 아이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선물 공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인가라고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교회 교육의 방법이 후진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나 지금 다녔을 때에 지금 그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 똑같아요. 사회는 막 너무 발전을 많이 하는데 교회 학교는 교육이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심각한 건 뭔가 하면 교회 교육과 가정이 격리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교육과 교회 교육이 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부모와 자녀 관계가 소통이 되고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자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함께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 문제고 또 하나의 참 충격적인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본어겐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인가 그렇게 했더니 4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40%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부모의 가치관 문제입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20년간 한국인의 종교 의식을 조사했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20년 동안 조사해봤더니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29.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하고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18.3%입니다.
그다음 신앙이 중요하다는 게 4.5%예요. 자, 옛날에는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전에는 이게 부모들의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면은 신앙이 가장 우선이에요. 신앙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신앙을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옛날에는 교회 성전을 지을 때 많이 어려웠지만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원금을 드리기도 하고 전세 산 사람이 사흘세 방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성전을 짓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게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었죠. 근데 이제 와서는 이게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4.5%로 둔다고 하는 것은 부모들의 가치관이 그만큼 변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모의 가치관이 그 정도 되니까 그 부모를 바라보고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부모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날 때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느 시점 고등학교 정도 완 시점에 와서는 아이들이 바꿔집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아이들이 바꿔주고 맙니다. 이것은 이제 가정교육이라든지 부모의 그 가치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이들이 이렇게 없어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게 가운데 하나는 저출산입니다. 이건 나라적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하고 많은 정책을 써보기도 하지만은 아이들을 잘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교회에 특별히 다음 세대가 교회에 많이 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은 현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 문제, 교회에서의 우리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참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적으로 볼 때도 이 청소년 문제 얘들에게 이제 장래가 있게 되는데 얘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아이들은 점점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 세마 교육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 인바이블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건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저는 이제 경험을 저는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교육하면 정말 자녀 교육은 확실하게 이렇게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이론과 경험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승대 씨는 네. 어떠세요? 자녀를 2명이 두고 있는데 오늘 강의가 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요. 일단 뭐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더불어 이제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었던 정말 신앙에 대한 교육을 너무 미비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정말 통감하고 또 한 번 더 아이들에게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나머지가 해결될 수 있게끔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주 많은 걸 좀 생각을 하게 된 게 자녀를 두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네.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되겠죠. 뭐 결혼을 아직 안 했지만은 이 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너무 많이 놀랬고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네. 좋은 학교를 나왔거든요. 어떤 학교를 나왔어요? 여름성경학교 출신입니다. 네, 저는 여름성경학교 출신이라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정말 아쉬운 게 저는 정말 저희 부모님들이 바쁘셔서 네. 교회에 보낼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에서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되니까 정말 네.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네. 모든 걸 교회에서 기본적인 신앙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 그리고 학교 가서 그게 다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가고 또 교회에서도 그냥 아이들을 그 정말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피자를 사줄 테니까 와라. 이거 모집인 거에 대한 걸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많은 걸 배워서 제가 그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좀 교사로서. 네네 오케이. 갖게 됐네요 오늘. 예, 네. 아주 뭐 대단한 결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세마 교육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가정의 보배이고 나라의 보배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현재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 청소년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